그냥 채점만 하고 넘어가면은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은 오답노트 4권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역이사학번 김민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수학 공부법입니다. 제가 원래 수학에 소질이 좀 있긴 했지만 내신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 100점은 제 노력으로 이뤄낸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수능 수학 100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인적으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1등급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등급부터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N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1등급을 찍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개념서만 반복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개념서와 N제, 기출 등을 병행하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념을 학습해서 1등급을 달성하고 나왔다면 생각보다 1등급에서 100점이 정말 힘든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1등급까지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했다면 100점까지는 문제 푸는 요령을 길러야 합니다. 질 높게 많이 푸는 것이 베스트긴 하지만 사실 둘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럼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고 맞췄다고 그냥 채점만 하고 넘어가면은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풀고 답을 맞췄어도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강사나 교재 답지 등과 같은 걸 보면서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풀이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확도를 늘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면은 이제 웬만한 킬러는 다 풀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실무를 치게 되면 점수가 92점, 96점 등을 오가는데요. 이때는 실수가 점수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실수를 안 할 때는 100점, 또 어쩔 때는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수능날 저의 점수를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22번이나 30번 같은 어려운 킬러를 맞추고 앞에 있는 쉬운 4점을 틀려서 96점이 나오는 것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답노트를 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저는 입시 생활을 하면서 총 수학은 오답노트 4권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오답노트인데요. 저는 이제 어려워서 못 푼 문제, 실수해서 못 푼 문제, 그리고 풀었지만 더 나은 풀이법이 있는 문제를 다 오답노트에 적었습니다. 먼저 실수해서 틀린 문제는 어떻게 적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문제 옆에다 실수라고 적어놓고 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리 그래프를 그리고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 속도 그래프인 것처럼 계산했다고 써놨는데요. 이제 이런 실수를 했다고 적어놓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사실 어려워서 못 푼 문제를 그냥 어려워서 별표 치고 풀이만 적어놓으면 사실 의미가 없고 다음에도 또 못 풉니다. 강사나 잡지의 풀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에 대해 제가 적어놨습니다. 22번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사실 또 이런 킬러들이 막상 풀고 나면 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접근하는 방법만 어떻게 할지 적어놓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비주얼에 쫄지 말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절대값이 엄청 많고 문제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막상 풀고 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런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은 킬러를 접근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풀이법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적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번, 14번 둘 다 제가 정답을 맞추긴 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풀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먼저 5번에서는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따로 구하려다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풀이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적어놨고요. 14번에서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처음 풀 때는 그냥 기억부터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조건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풀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약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그냥 맞췄다고 넘어갔다면은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넘어가지 않고 더 나은 풀이법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게 된다면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뒤에 킬러에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답노트를 적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직접 손으로 베껴서 적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뒤로부터는 직접 시험지를 그냥 잘라서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었고요. 적고 나면 한 달 뒤면 까먹을 수도 있지 않냐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기 전에 분기 느낌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싹 정리하면서 따로 노트에다가 많이 하는 실수나 반복됐던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행동 강령을 만들기입니다. 제가 방금 오답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분기별로 복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명시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수능날 가져갔던 노트고, 여기에 제가 행동 강령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써놓은 것들은 예시를 들자면 이제 도형, 답이 안 보이면 닮음을 염두하자, 정수랑 자연수 조건은 실수처럼 풀면 낭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실수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어려웠던 문제, 접근하지 못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서 수능 전에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정적인 100점을 기대하려면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검토를 하려면 다 풀고 시간이 좀 남아야겠죠? 이제 최소 10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계속 시간을 단축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검토도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풀었던 대로 똑같이 옆에 또 풀면은 똑같은 실수 또 하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때는 나온 답을 역순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양승진 선생님이 실무 강의에 이제 검토하는 방법도 같이 올려주시거든요. 저도 그거 참고해서 검토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막 문제를 70분 만에 다 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도 남겨봤자 10분에서 15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문제를 다 다시 풀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풀면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나 계산이 너무 길었던 거나 복잡했던 문제들을 풀면서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다 풀고 돌아가서 그 문제들만 푸는 방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10분, 15분 안에도 충분히 검토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간략하게 풀어야 됩니다. 계산이 길어지고 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의 풀이법을 보고 풀이를 교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풀이를 봤습니다. 수능 수학 100점 맞은 공부법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양치기 하지 말란 말을 듣고 그럼 나 문제 적게 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양치기 하지 말라는 말은 문제를 적게 풀라는 말이 아니라 무지성으로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학의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풀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실수했다고 실수네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